점을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점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런 점이 있냐는 거고, 만약에 어떤 도형을 이걸 그냥 일반적인 도형이라고 해봅시다. 점이 아닌 도형이에요. 점 아닌 도형. 점 아닌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x에는 x-a가 들어가고 y에는 y 빼기 b가 들어가고, 그 차이. 얘는 플러스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a만큼 b만큼이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는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x축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 있고, 할게요. y는 x,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 있고, 마지막으로 y는 ax 더하기 b에 관한 대칭이 있죠. 네. 자, x축 대칭은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걸 옮기든 간에 뭐 어떻게 옮겨줘요? 그죠? 예, 어디에 마이너스 붙죠? y에 마이너스 붙여있고, 똑같아요. 어떤 도형이라도 x축 대칭에서 옮겨지면 누가 바뀌는 거야? 조금 옆에 써야겠네요. 여기 조금 결국은 공식을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fx, y는 0이다.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똑같은 구조로 바뀌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y축 대칭은 점을 이동하게 되면은 x의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에 도형도 똑같아요. 뭐 원이든 뭐 직선이든 그런 것들은 누가 바뀐다? 식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안에 있는 x의 부호가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y가 마이너스 y, 여기 y 자리가 마이너스 y, 요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다음에 y는 x에 관한 선으로 대칭하면은 요건 어떻게 될까요? x, y가 어디로 바뀌어요? 자리 바꾼다 그랬죠, 자리. 네, 그래서 yx가 됩니다, yx. 그 다음에 뭐 동일하게 fx, y 이걸 제로는 어떻게 바뀐다? f, yx 이렇게 바뀌겠죠. 밑에 건 쳐다볼 필요 없어. 나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안세야. x, y라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둘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식은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y는 ax 더하기 b. 일반적인 요 직선에 관한 대칭은 어떤 공식이 따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을 하는 거겠죠? 요건 방법을 익혀놔야 되죠? 중점 조건이라는 조건과 플러스 무슨 조건? 수직 관계의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안 한 제부터 할게요. 9번에, 필수예제 9번, 114쪽에 2번으로 문제 하겠습니다. 연필이 없어요. 그 뒤에. 몰라, 지금 수업 중이라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y는 2x-1을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2x)
빼기 2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하게? 이거를 2x 빼기 1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줄까? 밑에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y는 2x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그거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식으로 했죠? y는 x 플러스는 어디 있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조금 그림이 다시 그릴게요. y는 x 플러스 3부터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얘를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죠? 요건 어떻게 그려야 돼요? x절편 2분의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 2분의 1이 왜 여기로 와? 여기 이쪽 오고 2분의 1로 이쪽 오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고 그죠?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요것이 바로 뭐예요? y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직선이 이 빨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선대칭 이동. 그러면 어떻게 옮겨질까요? 접으면 되죠. 접으면. 이걸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 직선을 빨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접으라는 얘기예요. 선대칭. 그랬을 때 이 파란 직선의 식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가 바로 9번에 2번이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해설이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점을 찾을 거예요. 교점을 어떻게 찾아야 돼? 지금 이 검은 직선하고 빨간 직선하고 파란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점 찾을 때는 그냥 얘랑 뭐 하면 돼? 둘이 연립을 하면 되죠. 연립. 일단 교점부터 찾자고요. 그럼 얘하고 연립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갖다 놓고 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x-1하고 x 더하기 3을 갖다 놓고 연립을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으로 하나 넘기면 어떻게 돼요? x는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4야. 어제 수업 안 들은 사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거 다 들어야 돼. x가 4고 그 다음에 y가 얼마 돼야 돼? x에서 4는 y 얼마 돼? 7. 그래서 이 교점을 찾으니까 4,7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아직 파란 직선에 대한 정보는 하나밖에 몰라요, 지금. 4,7을 지난다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이 파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한 점이라도 더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 검은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아무거나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 그냥 뭐 편하신 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x가 5라고 해봐. 그냥. 이게 5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겠죠. 6이라고 할까? 그냥 6이라고 상관없다. x에 6 넣어봐봐. 얼마 돼요 그러면? 요 y 값이 11 되겠죠. 1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를 잡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 한 점을 잡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칭을 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 할까요? 당연히 같겠죠. 그죠? 이 점을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A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6,10이라고 A, B의 중점이 여기 생기죠. 여기.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 중점을 구하는 공식 아시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앞에 거 뒤에 거 11 더하기 B.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중점은 어디에 있기 마련이죠? 지금 빨간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지금 빨간 직선에 있죠. 이 중점이. 그러니까 이 중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빨간식에다가 대입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요 x 여기를 x에 대입하고 요거를 y에 대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중점을 이용해서 2분의 11 플러스 B는 2분의 6 플러스 A 더하기 3이죠.
중점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수직 조건을 하나 더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몇 개야?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직 조건을 하나 이용해야 돼. 여기 보세요. 요 선분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죠. 둘이죠. 맞아요? 그 얘기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여기 기울기 얼마야? 조준부.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니까 요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기울기를 빨리 구해보자고. 기울기는 a-6분의 b-11이고 그것이 얼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죠. 중점을 이용한 식이 하나 나왔고 수직 조건을 이용한 식이 하나 나왔죠.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냥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해요. 여기 2 곱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2 곱하면 6 플러스 a고 여기 2 곱하면 여기 3에다 2를 곱해야 되니까 6이 나오겠죠.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a 빼기 b가 나오고 여기 10인데 11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식에다가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나누기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은 위에 분자는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인 결과가 똑같겠죠. 맞아요? 왜냐면 이거 나누기 이게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건 이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b-11은 마이너스에다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한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는 17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안 끝났어 지금 아직. 요 둘을 연립하세요. 그러면 연립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하고 b하고 지워지고 2a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16이 나올 거야. 그래서 a는 8 나오고요. a가 8이면 b는 얼마 나와? 얼마 나와요? 9. 그래서 정답이 여기 얼마가 나온다? 8, 9가 나온다는 거예요. 답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8, 9. 아니. 그래서 답지가 아니라 이제 8, 9가 나왔죠? 맞아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예, 8, 9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돼, 지금? 이 파란 직선을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파란 직선은 4,7하고 8,9를 지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되죠, 이제. 어떻게 세워? 요거 x1, 요거 y1 처리하고 요걸 x2, y2 처리하면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식 어떻게 구해? 시작! y-y1 기울기 쓰고 x-x1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y1이 7이고요. x1이 4야. 기울기는 누구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4가 8까지 커졌으니까 4가 되고요. 7이 9까지 커졌으니까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4분의 1을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이 돼요. 여기 아마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양변에 20 곱해서 정리할게. 여기 2 곱하면 2y 빼기 14고 여기 2 곱하면 없어지고요. 여기 2 곱하면 x 빼기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은 x-2y 플러스 10은요.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맞는지. 자, 지금 9번에 2번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5쪽을 보세요. 115쪽. 그쪽도 시험에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죠? 자, 115쪽에 이런 거 한번 연습을 하고 어제 했던 걸 연습을 잠깐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동부터 먼저 할까요? x축 대칭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종적인 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게 예제입니다.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누구의 뭐가 바뀌어요? y의 뭐가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y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다. 일단 1단계가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옮겨진 상태에서 x축으로 3칸, y축으로 4칸 평행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x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 부호를 반대로 들어가려고 했죠. 여기. 그러면 평행이동할 때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3이 들어가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 y에는 y축으로 4칸 평행이동하는 건 y 빼기 4가 들어가야 돼.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빼기 5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해서 쓴 식이 바로 얘를 갖다가 애초에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움직여 놓고 그 x축 대칭 이동한 상태를 다시 x축으로 3칸, y축으로 4칸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특강에 보면.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내용은 어려워요. 그 내용을 읽어봐야 이해가 전혀 안 될 거예요. 헷갈려갖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274번. 작년에도 보니까 뭐 두 학교 정도에 하나는 나왔어요. 이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요 빨간색 도형이 뭐냐면 fxy,0라는 식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예를 들었죠, 선생님 뭐 ex 뭐 그런 그런 거를 대표하는 식이라는 얘기거든요. fx,y는요. 이런 표현을 선생님 자꾸 썼었죠, 이런 표현들을. 예, 도형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이게 원일 수도 있고 이 표현이 원일 수도 있고 뭐 직선일 수도 있고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대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봤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돼? 첫 번째 문제는 f-x 플러스 1 y 플러스 1 0.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fx, y 이퀄 0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쪽에 그려졌다면 이렇게 변형을 주는, 살짝 변화가 됐죠 지금 안에? 막 부호도 바꿔놓고 이거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상태를 보세요. 먼저 여기 x가 무슨 x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도 이상대 원장님한테 한번 시험 기간에 물어보면 버리라고 할 거야. 고난도 문제예요. 학교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문제야. 무조건 물어봐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 어렵다. 버려야 된다. 그날 마지막에 했었잖아. 수업 전에. 버려야 되는 문제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 받아먹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긴 나와. 자,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럼 일단 무슨 축 대칭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그럼 첫 번째는 얘를 y축 대칭을 해봐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바뀌어? f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뒤에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자, 아직도 여기 오지도 못했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마지막 형태를 보세요. 얘는 요거 마이너스를 끌어내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 다음 y 플러스 1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인 요 x 자리에다가 x가 x 빼기 1로 바뀐 거고요. y가 뭘로 바뀐 거예요? y 빼기 1로 바뀐 거죠, 사실은. 왜냐면 빼기가 플러스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평행이동은. 그러면 어떤 변화를 한 거야? 여기서 1로 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뭐만큼? 1만큼. 오, 맞네, 이게. 그 다음에 y가 y 빼기로 바뀌었으니까 y축으로 뭐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림을 실제로 그려주어요. 출제자들이 5개를. 그래서 적당한 그림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먼저 y축 대칭을 해봐.
이 그림을 y축 대칭한다는 얘기는 y축인 이 선으로 접으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일단 접는 거야. y축 대칭을 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미는 거야. 이걸 한 칸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을 민 거야. 그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뜻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은 밑으로 한 칸 내려야 되죠. 요 도형을 밑으로 한 칸 내리니까 여기 높이가 2죠. 이걸 한 칸 내려주면 어떻게 돼? 여기 한 칸을 내려와.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여기 1이 될 거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단 대칭 이동하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죠? y축으로 한 칸 내리면은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그림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상대 원장한테 물어봐요. 어떠냐고. 아마 벌이라는 말을 아마 10명, 9명한테 할 거야. 근데 안 어렵죠. 그냥 규칙 찾아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여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할게요. 이게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얘가 다시 한번 똑같이 복구시켜놓고 갈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거기 뒤에 보면은 2번 보세요. 2번. F에 Y 플러스 1 있고, 콤마, X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려면 어떤 변화를 했어요, 지금? 현재 X, Y가 지금 모양이 어떻게 있어요? X가 왼쪽에 있고 쉼표를 요 경계로 X, Y가 지금 바뀌어 있죠. 앞쪽에 Y가 Y고 뒤쪽에 X가 Y 있죠. 그럼 우선은 첫 번째 대칭 이동부터 할게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X, Y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바꿔놓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는 못 바꿔요. 요거를 Y는 X에 관한 대칭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Y 플러스 1이 돼 있고 X 자리에는 X 빼기 1이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또 무슨 대칭 이동을 해야 돼? 아니, 어떤 이동을 해야 돼? Y가 Y 플러스 1을 주고 왔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평행 이동.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X 빼기 1로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X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얘를 y 이퀄 x에 관한 선으로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상태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y 이퀄 x가 누구야? 요거죠. 그러면 일단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볼게. 0일은 어떻게 바뀌어요? 요거 1,0은 어떻게 바뀌어요? y 이퀄 x에 관한 선대칭을 하면 0일로 되죠. 0일. 요 점이 여기로 와요. 숫자가 바뀌는 게 대칭 이동의 핵심. 그러니까 y는 x에 관한 대칭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x, y가 y, x로 바뀐다고 그랬죠? 1,0은 0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0,0은 그냥 제자리 0,0인 거고, 0,2는 어디로 와? 2,0으로 오겠지. 2,0. 여기로 오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 도형을 이 직각삼각형 같이 생긴 모양을 y 이퀄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파란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끝이 아니고 다시 x축으로 뭐만큼?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한 칸 밀리죠. 한 칸 밀리고 다시 y축 마이너스 1만큼은 내려가겠죠. 한 칸. 그럼 그걸 한 번에 적용하면 0은 어디로 가는 거야? 요 점은. 요 직각삼각형 요 점. 요로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로 와?
한 칸 한 칸 내려, 한 칸 가고 한 칸 내려왔으니까 여기로 와야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가? 한 칸 가고 한 칸 내려오면 여기로 오겠지. 그럼 생긴 모양새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한다고요?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그러니까 Y축이라는 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밑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한 칸을 내리면 이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인 정답은 이 초록색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된답니다. 학교 시험엔 어떻게 나와요? 막 그림을 그려놔요.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올바른 그림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올바른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 118쪽에 286번. 그거 한번 어떻게 그려지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봐봐. 어떻게 나오는지. 지민이 모르겠지? 네. 강의 빨리 들어야 돼요. 오늘 이따가 들어. 그치? 네? 끝나고 들어 오늘. 못 듣는데요? 그럼 언제 할 거야? 평일에 와도 돼요? 상관없어. 다른 세상이지. 수업 한번 빠지니까, 그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집합은 어떻다? 여기 버리면 돼. 이 단원을 이상단원이 다 버리려고 한 거야. 집합이요? 아니, 원, 직선 다 버리려고 해. 집합에서 우리 광명 찾자. 농담이야. 다 버리면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희한하게 생긴 도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도형의 식이 누구래? fx, y는 0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걸 나타내는 식이 이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자, 이게 이렇게 바뀌려면 어떤 변화를 거쳤어요? 일단은 xy가 앞쪽에 있었는데 쉼표 앞쪽에, 여기 쉼표 보이죠? 쉼표 앞쪽에 보였는데 이게 뒤로 갔죠. 쉼표 뒤로 x가. 그리고 y는 뒤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밀렸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한 거야? 1차적으로 y는 x에 대한 선대칭을 먼저 한 거죠. 그죠? 선대칭을 하면 1차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오죠. fx, y가 0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y, x 이런 형태로 바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업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려면 x가 뭘로 바뀌었어? x가 x 빼기 1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x가 x 빼기 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뭐만 평행이 되느냐? 그렇죠. 플러스 1만큼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걸 고려하면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시 얘가 y는 x에 관한 선대칭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 이퀄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 투 스텝으로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이 자체를 그려봐야죠. 이제 자, y는 x 한번 그려볼게. 이게 y는 x죠. 그죠? y는 x. 먼저 y 이퀄 x에 관한 선대칭을 하면 이거 접는 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거 접는 거? 자, 얘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히죠.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접으면 어떻게 돼? 접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중요한 점들을 찾아보세요.
자, 요 1,-1은 이 선에 대해서 적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뀌면 되잖아요, 숫자의 위치가. 그럼 -1,1로 갈 거라고요. -1,1이 어디 있어? 여기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은 그냥 1,1 그 자리에 있겠죠. 바꾸나 마나 똑같잖아요. 1,1을 XY 자리 바꿔도 1,1일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똑같을 거고. 요거는 1,0은 어떻게 바뀌어요? 0,1로 바뀌겠죠. 맞아, 안 맞아? 다시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얘가 1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 요건 제자리일 거고, 그 다음에 1,0은 어디로 가냐고? 0,1로 갈 거 아니야, 여기 0,1로.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려지는 모양새가 예측이 돼요? 어떻게 그려질지? 요 점이 여기로 왔고, 요 점이 여기로 왔고, 요 점은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다시 요렇게 생겼던 이렇게 반원 모양이 옮겨지면 이런 식으로 옮겨진다는 게 그림 사이즈가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X축으로 뭐만큼 평이 이동하네? 플러스 1만큼.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밀으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밀어봐요. 이렇게 한번 밀어봐. 그러면 요 0이 요 한 칸, 요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밀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저걸 찾으면 돼요. 몇 번이야? 답은 3번으로, 3번? 예, 답은 4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집합과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여기 연필 없어? 네. 저 데스크 한번 가봐, 데스크. 데스크에 연필 같은 게 있어. 이게 지금 몰라, 난 그게 다야. 나 개인적으로 상관없어서. 어디 있어? 자, 집합의 뜻과 표현을 할게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 속에 살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수라고 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3쪽 잠깐 볼까요? 여기 좀 쉬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집합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 분명해? 키가 작다는 얘기가 불분명하죠, 좀. 두 번째, 예쁜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명확하죠. 그 3번은 집합 맞는 거야. 4번은 키가 170cm에 가깝다? 가깝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아닌 거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건 명확하죠. 그죠?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1번에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나타내요. 뭐 A나 B나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집합을 이렇게.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어? 윤택이. 4, 5, 6, 7, 8, 9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뭐 원소들을 찾을 수 있잖아. 원소들을 4, 5, 6, 7, 8, 9 그리고 집합은 항상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이래요? 이렇게 됐습니까? 중괄호로 묶어줘.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 사이사이에 쉼표를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쉼표를. 그랬을 때 이거 전체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대문자로 보통 나타내고 이거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 오케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이런 애들 살고 있잖아요.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이 각각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 집합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셋이라고 불러요. 셋. 그래서 집합 안에 원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이 문제에서 제가 예를 들고 하는 거야. 자, 4라는 원소는 이 안에 살고 있죠. 그러면은 4는 집합 A에 들어가죠. 들어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은 속한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이 표현을 이렇게 3개짜리 포크 모양 있잖아요. 포크.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은 이 안에 있어 없어요? 10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속하지 않은 거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 10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이 짝대기를 쫙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10 안에 안 살잖아요. 그렇죠? 속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고 속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포크 모양을 써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짝대기 그어준 걸 속하지 않는다. 공식 명칭이야. 속한다라는 게 공식 명칭이라고. 자, 아무튼 필수예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 아까? 3번과 5번이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2번을 바로 볼게요.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고요. 8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했어. 자, 선생님 다시 집합 표시할 때 이렇게 중괄호 써준다고 했죠? 중괄호. 자, 4의 배수 불러보세요. 누구 있어요? 이런 게 4의 배수지. 땡땡땡은 뭐야? 땡땡땡은 이 끝없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의 약수,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은 누구야? 양의 약수는 1, 2, 4, 8이죠. 여기까지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음 표현 중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이라는 게 있고 6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 8이 있죠. 8.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A에 살아 안 살아? 1은 A에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2는 B에 살아 안 살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속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5는 B에 살아 안 살아? 안 살죠? 안 사니까 속하지 안 살아.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6은 A에 살아야 안 살아? 안 살고 있죠? 그래서 6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짝대기를 거주는 거고. 그 다음 8은 B에 살아 안 살아? 살고 있죠? 그래서 8은 B에 어떻게 된다? 속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옳은 건 몇 번? 답이 4번이죠. 그죠? 4번. 너무 쉽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120쪽. 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120쪽 그 두 번째 박스를 보세요.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쵸? 예를 들어서,
122쪽에 292번을 한번 해볼까요? 거기 연습 한번 해보자. 표현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잠시만요. 벤 다이어그램.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거기 292번을 보면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 뒷장에 292번. 자, 보세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 집합 A를. 여러분들 원소나열법은 그냥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하면 돼요. 그냥. 자,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 누구누구 있어? 소수라는 게 뭐죠?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2라고 자기 자신. 그럼 누구누구 있어? 2, 3, 5, 7.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그게 나열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뒤에 중괄호 표시를 앞뒤로 해줘야 돼요. 이게 집합 표시야. 안 해주면 틀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집합 A를 잘 들어봐야 돼. 이거 X를 써주고 여기 짝대기를 거줘야 돼. 이 막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라고 부르죠. 실제로 막대기를 거주고 이 막대기 뒤에 X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X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봐, X가 있는데 그 X가 어떻더라라는 설명을 뒤에 달아주면 된다고요. 뭐라고 달아주면 돼? X 봐, X는 어떻다? 10 이하의 소수.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X라는 원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X는 10 이하의 소수. 왜냐하면 처음에 10 이하의 소수라고 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저런 식으로 바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벤이라는 어떤 영국의 논리학자가 만든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A를 써주고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을 다 적어주세요. 누구누구 살고 있어? 2, 3, 5, 7.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21쪽 다시 넘어갈게요. 121쪽. 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기 보면 타이틀이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걸 예를 들어볼게. A에는 누가 있었어? 지금 원소가 4개밖에 없었죠. 4개는 유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 무슨 집합이라고 해요?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집합에는요,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어요. 그럼 유한 집합이라는 건 뭘까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야. 파이나이트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끝없이 세도 끝없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유한 집합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10 이하의 아까 한 거 소수의 집합.
이거는 기껏 해봐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유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무한집합은요, 말 그대로 무한이라는 말은 끝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가 몇 개나 있어요? 이건 계속 나가는 거죠. 3, 6, 9, 12, 15, 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죠. 끝없이 나가는 거.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유한집합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아까처럼 2, 3, 5, 7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한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무한집합 이거 B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건데? 3, 6, 9, 12, 15 끝도 없이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점을 3개를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 이게 계속 나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점을 몇 개 찍어준다고? 이렇게 딱 3개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걸 물어봤어. C라는 집합이 X는 2보다 작은 소수. 자, C라는 집합을 선생님 조건지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X바 X는 이걸 바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짝배기를. X바 X는 2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요? 2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 조준범. 2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요? 없죠? 네. 예. 제일 작은 소수가 2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소수. 그러면은 이 X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집합 안에 여기 아무것도 안 살고 있다. 이렇게. 꼭 비워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뭐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런 집합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empty set. 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죠? 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빵개라는 얘기죠? 빵개라는 얘기는 유한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도 유한집합.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써주면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개수 표현하는 표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A가 2, 3, 5, 7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집합 A에 살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얘기야. 이 N자를 쓰면 넘버 몇 개야? 윤태가 요 안에 몇 개 살고 있어? 4개. 그래서 NA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몇 개야? 뭐 똑같이 쓴 거잖아. A가 이거잖아 지금. 그죠? 이건 몇 개야? 이 안에 살고 있는 원소 개수. 이거죠 이거. 자 하나 더 해볼까? 이건 몇 개야? 여기 누가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죠. 빵개. 알겠죠? 아까 요런 거 공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요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에 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괄호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어인 파이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기호를 보게 될 거야.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짝대 있는 거. 이게 뭐를 뜻하는 기호라고요? 공집합을 뜻하는 기호예요. 공집합. 이쪽에 하나 써보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뭐야? 공집합 안에 살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빵개죠. 빵개. 그래서 이건 빵개. 알겠습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290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다 푼 사람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